여러분, 하룻밤의 실수로 대한민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남자와 잠자리를 가졌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심지어 5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뒤 우연히 그를 다시 마주치게 된다면요. 저는 그가 잠든 틈을 타 흔적도 없이 도망쳤습니다. 그리고 5년 후 그와 재회했을 때 그가 저를 알아보지 못할 거라 믿으며 필사적으로 그를 피하려 했죠. 하지만 그는 제 팔을 붙잡고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제 머리 위로 그의 낮고 매력적인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또 도망치려는 건가? 5년이에요. 서교희 씨, 나한테 책임져야죠. 고급스러운 VIP 룸안, 네로라 하는 기업가들이 열띤 토론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고하오 대표의 비서 자격으로 그저 고개를 푹 숙인 채 한쪽 구석에 서 있었습니다. 감히 숨소리조차 크게 낼 수 없었죠. 제 평생 근백겸이라는 남자를 다시 만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으니까요. 설상가상으로 오늘 제가 입은 와인색 드레스는 5년 전 그날 밤 입었던 것과 똑같은 디자인이었습니다. 제발 저를 알아보지 못하기만을 저는 간절히 바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너무 오랫동안 고개를 숙이고 있었던 탓일까요? 누군가 농담을 던졌습니다. 고 대표님, 옆에 계신 미녀분은 왜 저렇게 수줍어하십니까? 같이 이야기 좀 나눠보시죠. 고하오가 저를 힐끗 쳐다보더니 팔꿈치로 제 옆구리를 쿡 찔렀습니다. 저는 마지못해 천천히 고개를 들었지만 여전히 근백겸이 있는 쪽은 쳐다보지 못했습니다. 애써 미소를 지으며 제 소개를 했죠. 고 대표님 비서, 서교희입니다. 성격이 좀 내성적이라서요. 제 말이 끝나기 무섭게 피식하는 비웃음이 들렸습니다. 근백겸이 저를 뚫어지게 쳐다보며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서교희 씨, 딱히 내성적으로 보이지는 않는데요. 어째서인지 그의 말 속에서 저를 비꼬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저는 어색하게 웃으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죠. 하지만 눈치 없는 고하오가 제 대신 말을 받았습니다. 맞아요. 교희는 전혀 내성적이지 않아요. 저랑 어릴 때부터 한 동네에서 자랐는데 부끄러워하는 걸 본 적이 없다니까요. 잘생긴 남자만 보면 바로 달려드는 스타일인데. 아마 근백겸 대표님이 너무 잘생기셔서 그런가 봅니다. 저는 몰래 그의 발을 걷어찼습니다. 신 같은 적군보다 돼지 같은 아군이 더 무섭다더니 딱 그 짝이었습니다. 저는 억지 미소를 지으며 맞장구를 칠 수밖에 없었죠. 네, 맞아요. 근 대표님이 너무 잘생기셔서 그만. 근백겸은 아주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와인잔을 들어 제게 건넸습니다. 칭찬 감사합니다. 서교희 씨 한 잔 하시죠. 저는 황급히 제 잔을 채워 일어나 그와 잔을 부딪힌 뒤 단숨에 마셔버렸습니다. 서교희 씨, 술 잘하시네요. 하하. 만약 5년 전에도 제가 이렇게 술을 잘 마셨다면 근백겸을 호스트바 선수로 착각하는 일은 없었을 텐데요. 근백겸이 있는 이 자리는 제게 가시방석 같았습니다. 어서 이곳을 벗어나고 싶다는 생각에 술을 급하게 마셨더니 머리가 어지러지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마터면 고하오의 품에 쓰러질 뻔했죠. 고하오가 제 머리를 밀어내며 가까이 오지 못하게 했습니다. 저는 정신을 가다듬고 모두에게 미안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죄송합니다. 화장실에 가서 잠시 바람 좀 쐬고 오겠습니다. VIP 룸을 나오자 숨통이 트이는 것 같았습니다. 고하오에게 메시지를 보낸 후 저는 그대로 클럽 입구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새벽 1시 반, 겨울의 거리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들키지 않기 위해 꽤 멀리 걸어 나와서야 대리운전을 불렀죠. 그때 제 눈꼬리에 웬 키 큰 그림자가 다가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으며 불안감이 엄습했습니다. 저는 반사적으로 도망치려 했지만 남자는 성큼성큼 다가와 순식간에 제 팔을 붙잡았습니다. 저는 관성 때문에 그의 품에 그대로 쓰러지고 말았죠. 서교희 씨. 낮고 매력적인 목소리가 제 머리 위에서 울렸습니다.
또 도망치려는 건가? 5년이에요. 나한테 책임져야죠. 머릿속이 윙윙 울리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어 바보처럼 되물었습니다. 근 대표님,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요. 근백겸은 저를 보더니 문득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 그의 뚜렷한 이목구비와 붉은 입술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웃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차갑고 고귀한 분위기를 풍겼죠. 그가 몸을 숙여 제 귓가에 속삭였습니다. 서교희 씨, 기억력이 그렇게 나쁜가? 그날 밤에도 당신은 이 드레스를 입고 있었는데. 드레스요? 이거요. 이거 구제시장에서 산 건데요. 저는 침을 꿀꺽 삼키며 머리를 굴렸습니다. 그때 구세주가 나타났습니다. 고하오가 느긋하게 걸어오는 것을 보고 저는 반갑게 손을 흔들며 자연스럽게 근백겸에게서 멀어졌습니다. 고하오. 너 여긴 어쩐 일이야? 저는 당황스러움을 감추고 근백겸의 등 뒤로 돌아섰습니다. 하지만 저는 잊고 있었습니다. 고하오는 사업 수완만 좋을 뿐 다른 일에는 멍청하기 짝이 없다는 사실을요. 내가 가려고 하니까 근 대표님이 너 혼자 보내면 위험하다고 직접 데려다 주신다던데? 나는 내가 워낙 씩씩해서 괜찮을 거라고 했지? 근백겸이 몸을 돌려 흥미롭다는 눈빛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고 대표님께서 서교희 씨가 아주 씩씩하다고 하시던데요. 당연하죠. 걔 20살 때 클럽 가서. 저는 황급히 달려들어 그의 입을 막았습니다. 저 자식이 정말 저를 죽이려고 작정했나 봅니다. 저는 고하오의 엉덩이를 걷어차 돌려보냈습니다. 등 뒤에서 뼛속까지 파고드는 차가운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근백겸의 목소리였죠. 서교희 씨, 고 대표님조차 잊지 못했는데 설마 당신은 잊은 건 아니겠죠? 저는 몸을 돌려 그의 얼굴에 걸린 의미심장한 미소를 마주했습니다. 순간 용기가 솟아났습니다. 내가 죽어도 아니라고 우기면 그날 밤 그와 함께 있던 사람이 나라는 걸 누가 증명할 수 있겠어요? 근 대표님, 사람 잘못 보신 것 같습니다. 저희는 초면이고 저는 대표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전혀 모르겠습니다. 저와 같은 드레스를 입은 사람은 많을 텐데 그들이 모두 대표님이 찾는 사람일까요? 근백겸은 잠시 눈썹을 치켜떴다가 이내 포기한 듯 웃으며 몇 걸음 물러섰습니다. 서교희 씨 말이 맞네요. 제가 실례했습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덧붙였습니다. 사과의 의미로 집까지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대리운전 앱은 여전히 응답이 없었고 텅 빈 거리는 춥기만 했습니다. 잠시 고민하던 저는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차 뒷좌석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운전기사는 저를 보고 잠시 놀란 듯 했지만 아무 말 없이 내비게이션에 제 집 주소를 입력하고 차를 출발시켰습니다. 차가 5년 전 그와 하룻밤을 보냈던 호텔을 지날 때 저도 모르게 뜨끔했습니다. 바로 그때 근백겸이 기사에게 길가에 차를 세워달라고 말했습니다. 서교희 씨, 이 호텔에 대해 들어본 적 있나요? 저는 네 라고 짧게 대답하며 모르는 척 눈을 감았습니다. 서울에서 가장 좋은 호텔이죠. 저도 딱 한 번 와봤는데 5년 전이었습니다. 그때도 김 기사님이 데려다 주셨죠. 서교희 씨는 와본 적 있나요? 그는 몇 분간 침묵하다가 이내 한숨을 쉬었습니다. 김 기사님, 출발하죠. 모르는 척 연기하다 보니 어느새 저는 정말로 잠이 들어버렸습니다. 근백겸이 저를 깨웠을 때 저는 그의 어깨에 기대어 있었습니다. 깜짝 놀라 벌떡 일어나 차에서 내렸죠. 죄송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저는 그에게 90도로 허리를 숙였습니다. 위층까지 바래다 줄까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으며 차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건물 안으로 들어갈 때까지 최대한 품위 있는 척 천천히 걸었습니다.
엘리베이터에 타자마자 버튼을 미친 듯이 눌렀죠. 집에 도착해서야 겨우 안도의 한숨을 내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휴대폰을 켜자마자 근백겸이라는 이름으로 온 메신저 친구 추가 요청이 와 있었습니다. 저는 수락하지 않았습니다. 며칠 지나면 그도 잊어버리겠지 하고 생각했죠. 다음 날은 주말이었습니다. 늦잠을 자고 일어나 메신저를 확인하니 7개의 메시지가 더 와 있었습니다. 어젯밤 제가 잠든 후 근백겸이 7번이나 더 친구 추가 요청을 보낸 것이었습니다. 아무래도 도망칠 수 없을 것 같았죠. 제가 수락 버튼을 누르자마자 마치 자동응답처럼 메시지가 왔습니다. 나예요. 뭐야? 누가 거기 있냐고 물어봤나? 서교희 씨, 가방을 차에 두고 내렸어요. 그는 곧바로 사진 한 장을 보내왔습니다. 어젯밤 차에서 찍은 듯한 제 가방 사진이었습니다. 저는 이마를 쳤습니다. 어젯밤 너무 서두르느라 가방을 깜빡한 것이었죠. 가방 자체는 비싸지 않았지만 안에는 신분증과 신용카드가 들어 있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저는 그에게 가방을 돌려받을 약속을 잡아야 했습니다. 월요일 밤 9시, 저는 약속 장소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은 5년 전 제가 근백겸을 처음 만났던 바로 그 클럽이었습니다. 그는 VIP석에 다리를 꼬고 앉아 주변과 어울리지 않는 아우라를 풍기고 있었습니다. 저를 보더니 자리에서 일어나 앉기를 권했죠. 서교희 씨. 그는 제게 가방을 건넸습니다. 여기 가방. 감사합니다. 저는 가방을 받고 바로 일어나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제 손목을 붙잡았습니다. 짜릿한 전류가 흐르는 듯한 느낌에 저는 황급히 손을 뺐습니다. 그의 눈빛에 스친 상처받은 표정을 보고 저는 마음이 약해져 다시 자리에 앉을 수밖에 없었죠. 무슨 할 말이라도 더 있으세요? 5년 전 오늘 여기서 어떤 남자를 만난 적 없습니까? 저는 가방끈을 꽉 쥐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을 다잡고 말했죠. 근 대표님. 저는 분명히 말씀드렸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대표님이 찾는 그 사람이 아니고 더는 저를 시험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근백겸은 주머니에서 붉은색 실팔찌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그저 저를 조용히 바라보며 대답을 기다렸습니다. 그 실팔찌는 제가 아파서 병원에 입원했을 때 할머니가 절에 가서 직접 빌어다 주신 것이었습니다. 할머니가 제게 남겨주신 마지막 유품이기도 했죠. 그렇게 오랫동안 찾아 헤맸는데 그것이 그의 손에 있을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제가 손을 뻗는 순간 그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럼 밖에서 기다릴게요. 이따 집까지 데려다 주겠습니다. 저는 실팔찌를 챙겨 들고 클럽을 둘러보았습니다. 5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지만 VIP석 위치가 조금 바뀐 것 외에는 거의 변한 것이 없었죠. 문득 지금 제가 앉은 이 자리가 5년 전 제가 앉았던 바로 그 자리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때는 저를 귀찮게 따라다니던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모범생이었지만 동시에 지독한 나르시시스트였죠. 제가 아무리 거절해도 제가 자기를 좋아한다고 믿었습니다. 고하오에게 남자친구인 척 해달라고 부탁했지만 그는 너무 어설퍼서 누가 봐도 그냥 친구 사이인 게 티가 났습니다. 그러다 그 남자가 공부 잘하고 모범적인 여자를 좋아한다는 말을 듣고 저는 그날 밤 큰 용기를 내어 고하오를 클럽으로 끌고 왔습니다. 호스트바 선수를 부르고 SNS에 도발적인 사진 몇 장을 올리기까지 했죠. 중간에 고하오가 화장실에 간 사이 저는 실수로 독한 술을 2잔이나 마셨고 그대로 취해버렸습니다. 비몽사몽간에 제 이상형에 완벽하게 부합하는 외모와 분위기를 가진 남자를 발견했죠. 20살, 겁 없던 저는 비틀거리며 그에게 다가가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주변에서 놀라는 소리가 들렸지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술 기운을 빌려 그의 넥타이를 풀어헤치며 말했죠. 아저씨도 여기서 일하는 선수예요.
무슨 코스프레길래 정장까지 입었어요. 저는 지갑을 열어 돈을 꺼내 보였습니다. 오늘 밤 내가 살게요. 호텔로 갑시다. 어떻게 그의 옷을 벗겼는지 똑똑히 기억합니다. 그는 몇 번 저항했지만 결국 도마 위에 오른 생선처럼 무력하게 제게 몸을 맡겼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의 얼굴을 제대로 보고 나서야 제가 큰 사고를 쳤다는 것을 깨달았죠. 제 옆에 누워있는 사람은 서울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는 오만하고 차가우며 여자에게는 눈길조차 주지 않는다는 근성그룹의 황태자, 근백겸이었으니까요. 화를 자초하지 않기 위해 저는 그가 잠든 틈을 타 서둘러 도망쳤습니다. 5년이 지났는데도 그가 이 일을 잊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저 역시 잊지 못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저는 클럽을 나와 조수석에 앉았습니다. 이번에는 근백겸이 직접 운전했죠. 그가 내비게이션에 제 집 주소를 입력하는 것을 보며 저는 입술을 깨물고 침묵을 지켰습니다. 지난번 그 호텔을 지나치기 직전 저는 마침내 결심을 굳히고 입을 열었습니다. 여기서 세워주세요. 차가 천천히 멈췄습니다. 근백겸은 얼어붙은 듯 한참 후에야 고개를 돌려 저를 바라봤습니다. 서교희, 잘 생각해. 난 좋은 사람 아니야? 같은 호텔, 같은 스위트룸. 근백겸은 저를 문으로 밀어붙이고 넥타이로 제 손목을 겹겹이 묶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억눌린 감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지금이라도 후회하면 늦지 않았어. 이건 내가 당신에게 빚진 거니까요. 그가 입꼬리를 살짝 올리며 제 귓가에 얼굴을 가까이 했습니다. 뜨거운 숨결이 목에 닿자 온몸이 떨렸습니다. 깃털처럼 귓가를 스치는 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서교희, 그럼 지난 5년간의 내 감정은 어떻게 갚을 건데? 나는 내가 책임졌으면 좋겠어. 저는 대답 대신 까치발을 들어 그의 입술에 키스했습니다. 곧바로 그가 주도권을 잡았고 우리는 침대로 쓰러졌습니다. 서교희 씨, 코스프레 좋아하나? 모든 것이 끝난 것은 한밤중이었습니다. 저는 근백겸의 품에 안겨 축 늘어져 있었습니다. 그의 팔이 저를 감싸고 손가락이 부드럽게 제 머리카락을 쓰다듬었습니다. 배부른 늑대가 만족스럽게 발톱을 핥는 모습 같았죠. 숨을 고른 저는 그의 가슴에 턱을 괴고 눈을 마주봤습니다. 이제 우리 빚 청산한 거죠? 서로 빚진 거 없는 걸로. 그의 눈은 속을 알 수 없는 깊은 연못 같았습니다. 서교희 씨 일도 책임지지 않으려는 건가? 마치 제가 큰 죄라도 지은 것 같은 말투였습니다. 근백겸 씨, 5년 전에 내가 당신이랑 잤고 5년 후에 당신이 나랑 잤잖아요. 우리 퉁친 거예요. 그는 어이없다는 듯 웃으며 다시 제게 키스했습니다. 이번에는 더 격렬했죠? 그의 낮은 목소리가 귓가에 울렸습니다. 서교희, 이번엔 내가 너한테 빚진 차례야. 다음 날 아침, 저는 짙은 다크서클을 달고 회사에 출근했습니다. 책상에 앉아 잠시 생각에 잠겨 있다가 씁쓸한 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에게 완전히 당해버렸네요. 고하오가 사무실로 들어왔습니다. 어이구, 팬더 나셨네. 어젯밤에 뭐 했냐? 저는 고개를 들어 그를 보며 피식 웃었습니다. 이 표정, 낯익은데. 딱 보니 알겠다. 또 호스트바 가서 선수 골랐구만. 얼른 화장해. 이따 근성그룹 가야 하니까. 근성그룹. 저는 책상에 얼굴을 파묻었습니다. 나 안 가, 다른 비서 데려가. 고하오가 저를 잡아 일으켰습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너는 무조건 가야 돼. 왜? 근 대표님이 너 잠재력 있다고 아주 높이 평가하셨단 말이야. 저는 눈을 한 바퀴 굴리고는 마지못해 대충 파운데이션만 발랐습니다. 근성그룹 회의실에는 근백겸이 이미 앉아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를 보더니 입꼬리를 살짝 올리며 웃더군요. 서교희 씨, 무슨 일 있어요?
어젯밤에 잠을 설쳤나 봐요. 저도 모르게 쏘아붙였습니다. 알면서 뭘 물어요? 고하오가 제 발을 툭 치며 말 조심하라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저는 그를 째려봤죠. 그가 황급히 제 대신 해명했습니다. 교이가 원래 좀 이래요? 생각 없이 말하는 스타일이라. 어젯밤에 좀 놀아서. 근 대표님, 오해하지 마십시오. 밤새도록 잠도 못 잘 정도로 놀았다고요? 고하오가 뭔가를 더 말하려는 순간 제가 먼저 말을 끊었습니다. 근 대표님. 저희는 협력 계약을 논의하러 온 겁니다. 사적인 이야기는 좀 그렇죠? 근대겸은 하고 짧게 대답하며 마침내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2시간 후 계약서에 서명이 완료되었습니다. 국내 최고 기업과의 첫 협력에 고하오는 흥분해서 손을 비비느라 정신이 없었죠. 정신을 차려보니 엘리베이터 문은 이미 닫혔고 안에는 저와 근대겸 단둘만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구석으로 물러났습니다. 엘리베이터가 내려가는 동안 근대겸은 넥타이를 느슨하게 풀었고 저는 무의식적으로 손에 든 서류를 꽉 쥐었습니다. 서교이, 서류 구겨지겠어. 저는 손을 풀고 구겨진 서류를 내려다보며 짜증스럽게 말했습니다. 이게 다 당신 때문이잖아요. 근대겸이 몸을 돌려 저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그의 미소는 매혹적이었고 목소리에는 어딘가 억울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방금 그 말투, 마음에 드는데. 한 번만 더 해줄 수 있어? 다행히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고 저는 미친놈씨라는 2글자를 남기고 쏜살같이 달려나갔습니다. 고하오를 기다리지 않고 혼자 회사로 돌아왔죠. 머릿속에는 방금 전 그의 모습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외모뿐만 아니라 목소리까지 사람을 홀리는 남자였습니다. 무의식적으로 메신저를 열어 근대겸의 프로필에 들어갔습니다. 회색 줄 하나, 저를 차단한 걸까요? 손가락을 마구 누르다 실수로 채팅창에 박수 이모티콘을 보내고 말았습니다. 황급히 메시지를 취소하고 안심했지만 나예요. 라는 메시지가 바로 도착했습니다. 이 남자 정말 자동응답을 설정해 둔 걸까요? 몇 초 후 근대겸의 메시지가 다시 왔습니다. 서교희 씨, 방금 정신과 상담받고 왔는데 의사 선생님이 저 아주 정상이라고 하네요. 함께 첨부된 병원 진단서 사진을 보고 저는 배가 아플 정도로 웃었습니다. 이 남자 때문에 이렇게 웃게 될 줄이야? 저는 짧게 답장했습니다. 알았어요. 그러자 그에게서 음성 메시지가 왔습니다. 일부러 낮게 깐 목소리 사이로 바람소리와 시끄러운 배경음이 섞여 있었습니다. 서교희 씨, 제가 정상인 걸 축하하는 의미에서 저랑 식사 한번 해줄 수 있어요? 저는 책상을 손톱으로 두드리며 답장했습니다. 왜 다른 사람 안 찾고 저한테 그래요? 저 바빠요. 당연히 안 되죠. 저보고 문제 있다고 한 사람이 당신인데. 축하도 같이 해야죠. 제가 얼마나 정상인지 증명도 할 겸. 저는 순간 욱해서 답했습니다. 좋아요. 마침 고하오가 돌아왔습니다. 서교희, 뭘 그렇게 웃어? 왜 나 안 기다렸어? 내가 웃었다고? 나 너 왜 기다려? 내가 언제 내려올 줄 알고? 야. 내가 일부러 너근 대표님이랑 같은 엘리베이터 타게 해준 거잖아. 너 잘생긴 남자 제일 좋아하잖아. 실컷 보라고 배려해준 거라고. 퍽이나 고맙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어디가? 내 말 아직 안 끝났어. 다음에 근 대표님 만날 땐 티 좀 내지 마. 눈알이 아주 그 사람한테 붙어있더라. 내가 전혀 기억 안 나는데? 헛소리 하지 마. 저는 등을 돌려 손을 흔들며 퇴근했습니다. 근대겸은 이미 회사 아래층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차 안에서 곁눈질로 보니 그가 계속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차가 멈추고 제가 안전벨트를 풀자 그가 재빨리 내려 제 차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제 얼굴이 살짝 붉어졌습니다.
마치 갓 시작한 연인 같은 기분이 들었죠. 식당의 프라이빗 룸에 들어서자 근백겸은 제게 메뉴를 고르게 했습니다. 저는 괜히 말을 걸었습니다. 저 메신저에서 차단했어요? 묻고 나서 바로 후회했습니다. 마치 제가 그의 프로필에 엄청난 관심이 있는 것처럼 보였으니까요. 그가 휴대폰을 제 쪽으로 밀었습니다. 직접 봐요. 저는 민망해서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그가 직접 프로필을 열어 보여주었습니다. 여전히 회색 줄 하나, 저는 입꼬리를 올리며 웃고는 휴대폰을 다시 밀었습니다. 그냥 물어본 거예요. 음식이 나오고 저는 일부러 우아한 척 천천히 스테이크를 잘라 조금씩 먹었습니다. 겨눈질로 근백겸을 보니 그는 턱을 괜 채 샐러드를 먹고 있었습니다. 스테이크를 반쯤 먹었을 때 저는 냅킨으로 입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근 대표님, 저 다 먹었어요. 화장실 좀 다녀올게요. 룸을 나오자 해방감이 밀려왔습니다. 화장실에서 화장을 고치고 돌아오는 길, 복도 모퉁이에서 뜻밖의 인물과 마주쳤습니다. 대학 시절 저를 지겹게 따라다녔던 주민이었습니다. 저를 본 그는 잠시 멈칫하더니 이내 비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서교희, 너도 이런데 올 능력이 되나 보네. 저는 일부러 손을 털어 그의 옷에 물을 튀겼습니다. 내가 왜 못 와? 내가 있을 곳은 그의 목소리에는 조롱이 가득했습니다. 클럽 같은 데지. 그는 5년 전 제가 SNS에 올린 게시물을 보고 저를 맹비난하고 학교 게시판에 글을 올려 저를 따돌리려 했던 장본인이었습니다. 다행히 고하오가 주민이 저를 스토킹했던 증거들을 올리고 다른 친구들의 증언까지 받아내준 덕분에 위기를 모면할 수 있었죠. 클럽이면 어떻고 레스토랑이면 어때? 클럽에 오는 사람들은 다 저급하다고 생각하나? 아니면 내가 뭐 대단한 사람이라도 돼? 주민의 이마에 핏대가 섰습니다. 당연히 너보다는 고상하지. 아무 남자하고나 함부로 자는 너 같은 여자랑 내가 같아? 저는 차갑게 웃으며 그를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올해 25이죠? 여자 한 번 못 만나봤죠? 경험도 없지? 그의 얼굴이 새빨개졌습니다. 서교희, 너 정말 파렴치하구나. 내가 널 좋아했던 게 수치스럽다. 너 내가 지금 어디서 일하는지 알아? 근성그룹이야. 근백겸의 근성그룹. 아, 그래요. 그때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근백겸이 다가와 제 옆에 서서 주민을 힐끗 보더니 제게 속삭였습니다. 도와줄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혼자 해결할 수 있어요. 저는 주민을 다시 쳐다봤습니다. 월급 얼마 받아요? 세후 800. 그는 아주 자신만만했습니다. 내 용돈의 일부도 안 되네. 그쪽은 남자한테 스폰이라도 받나 보지? 뭐, 그런 면에서는 내가 당신을 따라갈 순 없겠네. 적어도 난 내 힘으로 사니까. 그가 저를 괴롭혔던 일을 생각하니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더는 말을 섞고 싶지 않아 몸을 돌렸습니다. 그러다 문득 생각나 뒤돌아 말했죠. 아, 저는 고성그룹 지분 40%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당신들이 다니는 근성그룹은 얼마 전 저희와 파트너가 됐고요. 다음에 근성그룹에 들르면 꼭 다시 뵐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민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룸으로 돌아오자 근백겸의 샐러드 접시는 거의 비어 있었고 제 스테이크는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제가 자리를 비운 사이 그도 긴장을 풀었던 모양입니다. 제가 자리에 앉으려 하자 그가 허리를 감싸 안았습니다. 서교희 씨, 정말 대단한데? 왜 근성그룹에서 나를 만나길 바라지 않는 거지? 그의 품에 안겨 단단한 가슴의 등이 닿자 귓가가 뜨거워졌습니다. 제 심장과 그의 심장이 포개져 점점 더 빠르게 뛰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하고 그의 팔을 풀어내며 그의 넥타이를 잡아당겼습니다. 만나길 바라는 건 근 대표님 쪽인 것 같은데요. 근백겸은 제 눈을 깊이 들여다보더니
힘없이 웃었습니다. 그래, 내가 너를 만나고 싶어. 집 아래에 도착했을 때 처음 그가 저를 데려다 주던 날이 떠올랐습니다. 도망치고 싶으면서도 애써 태어난 척했던 제 모습에 웃음이 터져나왔습니다. 서교희 씨, 뭐 때문에 웃어요? 나도 같이 웃게? 아니에요. 그냥 제 자신이 웃겨서요. 알고 보니 저는 오래전부터 흔들리고 있었는데 그저 인정하기 싫었을 뿐이었습니다. 근백겸이 저를 집 앞까지 바래다 주었을 때 갑자기 세찬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복도에서도 거센 바람과 천둥 소리가 들렸죠. 근백겸이 저를 힐끗 보더니 시선을 내리깔며 말했습니다. 서교희 씨, 그럼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그가 몸을 돌려 떠나려 할 때 제가 그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가 멈춰서서 돌아보자 저는 말했죠. 비가 이렇게 많이 오는데 가다가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제 마음이 불편할 것 같아요. 오늘 밤 저희 집에서 자고 가세요. 근백겸이 다가왔습니다. 그의 입가에는 미소가, 눈에는 웃음기가 가득했습니다. 그럼 미리 감사 인사드릴게요, 서교희 씨. 제가 먼저 샤워를 하고 나왔을 때 근백겸은 이미 재킷을 벗고 넥타이를 푼 상태였습니다. 셔츠 단추를 몇 개 풀어헤친 모습이 섹시했죠. 그는 소파에 기댄 채 깍지 낀 손을 무릎 위에 올려두고 있었습니다. 욕실의 온기와 집안의 따뜻한 공기 때문에 제 얼굴이 달아올랐습니다. 샤워하세요. 제가 머리를 말리며 말하자 그가 제 손에서 드라이기를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제 앞에 서서 부드럽게 머리를 말려주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손가락이 젖은 머리카락을 스치고 드라이기의 따뜻한 바람이 두피를 통해 온몸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드라이기 소음 속에서도 제 심장 뛰는 소리가 천둥처럼 크게 들렸습니다. 머리가 마르자 저는 고개를 들어 그를 보았습니다. 완벽한 옆모습. 제 시선을 느낀 그가 고개를 숙여 저를 쳐다봤습니다. 그의 목을대가 움직였습니다. 서교희 씨, 더워. 저는 깜짝 놀라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아, 아니요. 저는 이제 잘게요. 근백겸이 욕실에서 나왔을 때 젖은 머리카락에서 떨어진 물방울이 그의 쇄골을 타고 흘렀습니다. 그의 얼굴은 잘 익은 홍시처럼 붉었습니다. 제 짙은 남색 잠옷 원피스는 그의 넓은 어깨 때문에 오프숄더 스타일이 되어버려 묘한 섹시함을 풍겼습니다. 서교희, 그만 봐. 그의 목소리에는 어색함이 묻어났습니다. 처음 보는 그의 모습에 저는 눈을 뗄 수가 없었죠. 저는 그에게 다가가 소매를 끌어당겼습니다. 근백겸 씨, 나 빚지는 거 싫어하는 거 알죠? 아까 당신이 내 머리 말려줬으니까 이번엔 내가 당신 머리 말려줄게요. 그는 제 손에 이끌려 마지못해 소파에 앉았습니다. 저는 한 손으로 드라이기를 들고 다른 손으로 그의 머리를 말리다 무심코 그의 어깨를 스쳤습니다. 제 손이 그의 목을대 근처에 닿았을 때 그가 갑자기 제 손목을 붙잡았습니다. 저는 드라이기를 끄고 소파에 던지며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아프잖아요. 내가 친절하게 머리 말려준다는데 왜 힘으로 눌러요? 지금 누가 누구를 힘으로 누른다는 거야? 그는 화가 난 듯 웃으며 저를 어깨에 둘러매고 침실로 향했습니다. 가만히 좀 있어? 그는 저를 푹신한 침대에 내려놓았습니다. 저는 침대 머리맡에 있던 토끼 귀 머리띠를 집어 들었습니다. 그가 키스하기 위해 몸을 숙였을 때 저는 그의 머리에 머리띠를 씌워주었습니다. 이게 뭐야? 근백겸이 멈칫하며 머리띠를 만졌습니다. 저는 그 틈을 타 사진을 찍어 그에게 보여주었습니다. 토끼네요. 그는 잠시 멍하니 있다가 말했습니다. 너 정말. 그의 입꼬리가 올라가며 아랫입술을 살짝 깨물자 제 안에 피가 끓어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제 손이 그의 잠옷자락을 더듬기 시작했습니다. 안에 입은 옷 아직 안 말랐을 텐데. 그래서 안은 비어 있어요. 그가 제 손을 잡아 머리 위로 올렸습니다.
내가 좋다면. 좋아요. 아주 많이. 저는 득의양양하게 말했습니다. 누나라고 불러봐. 내가 너보다 3살이나 많은데? 제 단호한 눈빛에 그는 결국 고개를 숙이고 누나라고 불렀습니다. 저는 그의 머리를 가볍게 쓰다듬었습니다. 착하네. 조금 뒤에 내가 정말 착한지 알게 될 거야. 근백겸의 목소리는 도발적이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회사에 휴가를 냈습니다. 침대에서 내려올 수가 없었거든요. 침대에 누워 신음하는 제게 근백겸이 죽 한 그릇을 가져와 조심스럽게 떠먹여 주었습니다. 옷을 갈아입은 그는 다시 말끔한 정장 차림으로 어젯밤에 짐승 같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회사 안 가요. 오늘 가기 싫어. 너랑 같이 있고 싶어.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저는 택배인 줄 알고 근백겸에게 문을 열어달라고 했죠. 잠시 후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근 대표님. 대표님도 교의 병문안 오셨어요? 저는 이마를 짚으며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아침에 휴가를 내면서 어젯밤 비를 맞아 열이 난다고 핑계를 댔는데 고하오가 이렇게 빨리 올 줄이야. 저는 잠옷 차림으로 황급히 이불을 머리끝까지 뒤집었었습니다. 고하오가 해바라기 한 송이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서교희, 너 몇 년 만에 아픈 거냐? 진짜 희귀한 일이네. 왜 비를 맞고 다녀? 하하. 제가 베개를 던졌지만 근백겸이 그것을 낚아챘습니다. 고하오가 깜짝 놀라 제게 사과했습니다. 근 대표님, 죄송합니다. 교의가 아파서 제정신이 아닌가 봅니다. 괜찮습니다. 그런데 그 꽃 다른 곳에 두는 게 좋겠어요. 왜요? 그 자리는 제 자리라서요. 고하오의 눈이 제 목에 있는 키스마크에 멈췄습니다. 근 대표님, 그게 무슨... 설마 저희 협력 계약이 이런 식으로... 그렇다면 저희는 이 계약 필요 없습니다. 저는 다른 베개를 그에게 던졌습니다. 너 나를 그런 사람으로 봐? 고하오가 멍하니 서 있을 때 근백겸이 말했습니다. 고 대표님, 오해입니다. 저는 진심으로 교희 씨를 좋아합니다. 제 얼굴이 순식간에 달아올랐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고백할 줄이야? 근백겸이 제 침대 옆에 앉아 저를 다독이며 고하오에게 말했습니다. 고 대표님. 두 분이 어릴 때부터 함께 자라 각별한 사이라는 거 압니다. 하지만 교희 씨도 여자입니다. 밖에서 안 좋은 소리를 들으면 상처받아요. 장난에도 선이 있었으면 합니다. 저도 모르게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그가 이렇게까지 세심한 사람인 줄 몰랐네요. 고하오는 저를 보며 작게 말했습니다. 미안하다. 다음에 술 살게. 저는 입술을 삐죽이며 말했습니다. 알았어. 용서해 줄게. 이제 그만 가 방해되니까. 고하오가 툴툴거리며 떠나자 저는 근백겸의 손을 잡고 작게 고마워했습니다. 그가 제게 가까이 다가와 그 매력적인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방금 저 친구를 방해꾼이라고 했네. 그럼 우리 관계 이제 좀 더 발전해야 하는 거 아닌가? 이 남자는 어쩜 이렇게 제 말을 꼬투리 잡아 다른 의미로 바꾸는데 능숙할까요? 그냥 해본 소리예요. 나는 진심인데. 그의 진지한 눈빛에 저는 어색하게 웃어넘겼습니다. 그는 한숨을 쉬며 말했죠. 그럼 기다릴게. 그 후 며칠 동안 근백겸은 회사에도 가지 않고 제 곁에 머물렀습니다. 어느 날 밤 그가 물었습니다. 나는 언제쯤 정식 명칭을 얻을 수 있는 거야? 계속 이렇게 나를 애태울 셈이야? 차가운 얼굴에 지금처럼 달라붙는 성격이라니. 마치 고급스러운 메인쿤 고양이 같았습니다. 솔직히 누가 이런 남자에게 마음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을까요? 착하네. 내가 언제 당신을 애태웠다고. 저는 그의 입술에 부드럽게 키스하며 말했습니다. 좋아해요.
근백겸은 제 말을 믿을 수 없다는 듯 눈도 깜빡이지 않고 저를 쳐다봤습니다. 한참 후에야 그는 정신을 차리고 다시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서교희, 지금 내가 너를 책임지는 걸 허락한다는 뜻이야? 저는 그의 이마를 손가락으로 찌르며 말했습니다. 무례하긴. 저는 눈을 감고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제 품에 얼굴을 묻고 억지로 울음을 참았습니다. 저는 그의 등을 가만히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울어도 돼. 지금 당신은 그냥 귀여운 아기 고양이니까. 저와 근백겸의 관계는 안정되었고 근성그룹과의 프로젝트도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제가 고하오와 함께 근성그룹에 갔을 때 근백겸이 직접 마중을 나왔습니다. 그는 제게 다가와 입꼬리를 올리며 웃었고 저는 그의 팔짱을 끼며 미소로 화답했습니다. 사귄 지 3일 만에 우리는 관계를 공개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차갑고 냉정하다던 남자가 한 여자에게 굴복했다는 소식은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누군가는 5년 전 우리가 함께 찍힌 사진을 찾아내 우리가 그때부터 사귀었다고 추측하기도 했죠. 우리는 굳이 해명하지 않았습니다. 로비를 지날 때 개인 물품을 챙겨 떠나는 주민과 마주쳤습니다. 눈이 마주친 순간 저는 곧바로 앞을 향해 걸었습니다. 근백겸이 제 손을 잡고 귓가에 속삭였습니다. 서교희, 나는 영원히 내 곁에서 너만의 작은 고양이가 될게. 저는 고개를 들어 미소 지었습니다. 당신은 그냥 근백겸으로 있어요. 그래도 나는 영원히 당신을 사랑할 테니까. 한편 그날 밤 근백겸은 친구들이 저를 클럽에 불렀습니다.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VIP석에서 술을 마시는 한 여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2잔을 연거푸 마신 그녀의 시선이 갑자기 저에게로 향했죠. 저는 곧바로 자세를 가다듬었지만 그녀는 제게 다가와 손목을 잡았습니다. 그녀는 저를 클럽의 호스트바 선수로 착각하고 제 넥타이를 풀고 셔츠 단추까지 풀려고 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김 기사님을 불러 그녀를 호텔에 데려다 주려 했죠. 차 안에서 그녀는 제게 몸을 기대며 온갖 대담한 말을 쏟아냈고 저는 조금 당황스러웠습니다. 스위트룸에 그녀를 데려다 주고 떠나려 했지만 그녀는 생각보다 힘이 셌습니다. 어쩌면 제가 저항하고 싶지 않았던 걸지도 모르죠. 몇 번의 가벼운 저항 끝에 저는 침대에 누워 그녀가 제 옷을 벗기는 대로 내버려 두었습니다. 그녀의 입술이 제게 닿았을 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망했구나. 단순한 생리적 반응이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느껴지는 희열이었습니다. 사실 저는 밤새 한숨도 자지 않았지만 그녀가 깨어났을 때 잠든 척했습니다. 그녀가 옷을 입자마자 황급히 도망칠 줄은 몰랐죠. 그녀는 붉은색 실팔찌 하나만 남기고 떠났습니다. 사람을 시켜 조사해보니 그녀는 A대학교 학생이고 이름은 서교희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당장 찾아가고 싶었지만 그렇게 허둥지둥 도망치는 모습을 보니 겁을 줄까봐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적절한 기회를 기다렸죠. 그녀가 잘 지내는 것을 보며 굳이 방해할 이유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5년 후 그녀가 친구와 창업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들의 프로젝트는 우리 근성그룹과 협력하기에 아주 적합했죠. 저는 직접 고하오에게 연락했습니다. VIP 룸에 앉아 그녀가 저를 알아본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긴장됐지만 그녀는 저보다 더 긴장한 듯 보였죠. 심지어 화장실을 핑계로 도망치려는 그녀를 저는 쫓아갔습니다. 가로등 아래 홀로 서 있는 그녀는 마치 위험 있는 여왕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제 눈에는 작은 소녀였죠. 저는 그녀를 그냥 보낼 수 없었습니다. 더는 놓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달려가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습니다. 그녀가 모른 척할 줄은 몰랐지만요. 그날 밤 저를 오빠라고 불렀으면서 어떻게 잊을 수가 있을까요? 그 후 저는 수많은 기회를 만들어 그녀에게 다가갔습니다. 메신저 친구를 맺고 보낸 첫 메시지는 항상 나예요 였습니다. 자동응답을 설정한 게 아니었어요.
그저 그녀에게 말하고 싶었습니다. 당신이 무슨 말을 하든, 무슨 행동을 하든 나는 항상 여기 있을 거라고. 마침내 제가 그 붉은 실팔찌를 꺼냈을 때 그녀는 그날 밤의 일을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저와 다시 하룻밤을 보내는 것에 동의했죠. 지금 생각해도 얼굴이 뜨거워지지만 저는 다시는 그녀를 놓치지 않을 겁니다.